여러분, 지금 혹시 맥주와 치킨을 드시고 계십니까? 통풍 때문에 고생하는 지인에게 술 끊고 고기 먹지 말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십시오. 통풍에 좋다는 엉터리 정보 때문에 통풍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나도 모르게 암이나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5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통풍이 싹 낫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통풍의 진짜 원인과 통풍 환자가 평생 멀리해야 할 음식 10가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통풍 통증을 끝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후 건강백서입니다. 얼마 전 제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63세 박경수 씨라는 분이셨는데 통풍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발가락이 타는 듯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건 기본이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걷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출을 거의 못 하신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술, 고기 끊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약을 먹어도 통증은 그때뿐이고 결국 이러다 평생 통풍 때문에 방에서만 살다 죽겠구나라는 절망감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혹시 박경수 씨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통풍은 황제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시니어 남성 100명 중 3명이 통풍을 앓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풍의 원인과 통증의 악순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풍은 우리 몸속의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찌꺼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신장의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관절이나 연골에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관절을 찔러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는 걸까요? 바로 퓨린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속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 물질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퓨린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풍 관리는 단순히 퓨린이 많은 음식만 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심지어는 좋다고 알려진 건강 정보 때문에 통풍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통풍 환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이 음식들을 아직도 먹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통풍, 통증을 유발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액상 과당 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액상 과당이 맥주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에 퓨린이 많다고 해서 맥주는 끊지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나 시판 과일 주스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음료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속에서 퓨린이 분해되는 과정을 가속화해서 요산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미국 통풍학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통풍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장류와 육즙이 진한 음식입니다. 닭발, 곱창, 순대, 돼지 껍데기 같은 내장류는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갈비탕이나 곰탕처럼 고기를 푹 우려낸 국물도 퓨린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통풍 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아깝다고 육수에 밥까지 말아 먹는 습관은 통풍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세 번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은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린 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서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표고버섯의 진한 맛을 위에 육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음식은 통풍 환자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네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 푸른 생선에는 퓨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통풍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선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자꾸 통증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맥주를 포함한 모든 술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맥주에 퓨린이 많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맥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가 통풍에 더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은 몸속에서 요산의 배출을 방해하고 요산 생성을 촉진해서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소주, 막걸리,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모금이 여러분을 며칠간 지옥 같은 통증에 가둘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멸치와 새우젓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멸치볶음이나 멸치국물을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멸치는 작은 생선이지만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멸치를 우린 국물은 퓨린이 농축되어 있어서 통풍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닭 날개와 닭다리입니다.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닭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닭의 날개와 다리 부분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닭발이나 닭 날개를 매운 양념에 조린 요리는 통풍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여덟 번째,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퓨린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는 100g당 퓨린 함량이 150mg 이상으로 고기 못지않게 높습니다. 아홉 번째, 효모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빵, 맥주, 막걸리에 들어있는 효모는 퓨린의 보고입니다. 특히 생효모나 효모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제품들은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콩류와 견과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콩이나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류, 특히 검은 콩이나 팥 같은 것들은 퓨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땅콩은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통풍은 음식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통풍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수분 섭취가 부족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요산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근력 운동은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퓨린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자기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운동 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급격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통풍이 무섭다고
무리하게 살을 빼려고 단식을 하거나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몸속에서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통풍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우나와 찜질방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서 요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나 후에 맥주를 마시는 습관은 통풍 환자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섯 번째,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한 끼 굶고 다음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도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에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퓨린이 많이 생성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동들은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이퍼 인텐시브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이나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은 통풍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운동은 짧은 시간에 근육을 극도로 사용해서 근육세포가 많이 파괴되는데 이 과정에서 퓨린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두 번째,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드는 운동도 통풍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퓨린이 많이 생성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갑자기 무거운 운동을 시작하면 통풍 발작이 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좋다고 해서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장거리 달리기는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탈수를 유발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격렬한 구기 종목입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도 통풍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고 관절에 충격을 주어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등산과 트레킹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등산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요산 농도가 높아져서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풍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영양제를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풍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C 고함량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C는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을 앓고 있는 분이 하루 1000mg 이상이 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오히려 요산 결정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좋아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의 원료가 되는 등 푸른 생선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 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실 때는 퓨린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입니다. 혹시 진통제 대신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스피린은 요산 배출을 방해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용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는 동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퓨린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일부 종합 비타민에는 니아신이 고용량으로 들어있는데 니아신은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절 건강 영양제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갑각류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고 갑각류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통풍 환자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통풍을 부르는 치명적인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식과 폭음입니다. 오늘 하루만 실컷 먹고 마시자라는 생각으로 폭식과 폭음을 하는 것은 통풍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기와 술을 함께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요산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오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탈수 상태 방치입니다. 여름철 더위나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통풍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에 물을 마시지 않고 잠들면 다음 날 아침에 통풍 발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폭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폭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올려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통풍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을 찌우거나 빼는 것도 통풍을 유발합니다. 특히 요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망가져서 요산 배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 패턴 무시입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잠들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통풍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의 요산 배출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만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통풍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통풍 발작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체리 10개에서 12개를 먹으면 통풍 발작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은 요산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과 락토알부민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우유 한 컵 정도는 통풍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어 통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싱거워서 마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몬을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보리차를 옅게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로 마시지 마시고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과당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통풍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요산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이것도 통풍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염증을 줄이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요산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녹차 2에서 3잔 정도 마시시면 통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통풍 관리를 위한 핵심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요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시고 야식은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통풍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에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통풍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이 회복과 해독 작용이 이루어지고 요산 배출도 활발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통풍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가벼운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적절한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섯 번째, 금주와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통풍의 최대 적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완전히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금주와 금연을 하고 나면 통풍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3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서 요산 수치를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풍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방치하면 관절 손상이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안정을 취하십시오.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안정을 취하십시오. 아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얼음찜질을 하십시오. 아픈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수건으로 감싸서 15에서 20분씩 찜질하십시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통풍 발작이 왔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에서 4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병원에 가십시오. 통풍 발작이 심하거나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가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통풍 발작이 왔을 때 마사지를 하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아스피린 같은 일반 진통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통풍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먹은 음식과 통증의 정도를 기록하면 자신만의 통풍 유발 음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통풍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3에서 4회 30분씩 꾸준히 하시면 체중 관리와 함께 요산 수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지원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가족들에게 통풍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고 식사 준비나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통풍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평생 고생해야 하나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꾸준한 학습을 하십시오. 통풍에 대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시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통풍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통풍은 분명 고통스러운 질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를 기억하시고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시며 통풍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조심한다고 해서 통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후 건강백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